한 작품 속에 이분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는 게 과연 실화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믿고 보는 배우분들의 향연인데요.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씨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 최경신 역을 맡은 김혜숙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동원 씨. 네, 정체불명, 국적불명의 특수요원 산호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지현 씨. 네, 안녕하세요. 북극성에서 서문주 역을 연기한 배우 전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더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네. 자, 이민숙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극성에서 옥선 역을 맡은 이민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영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북극성 연출한 김희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허명현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 감독님과 같이 공동 연출 맡은 허명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준 씨. 네, 북극성에서 장준익 역을 맡은. 자, 저희가 지금 포토기자님들께서 네. 사진을 찍고 계셔서 네. 북극성에서 장준익 역을 맡은 박혜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재명 씨도. 네, 국가정보원장 유은학 역을 맡은 유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정세 씨. 예, 반갑습니다. 북극성에서 장준상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상희 씨. 네, 여미지 역할 맡았습니다.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종혁 씨. 네, 창희 역할을 연기한 주종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모두가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배우분들도 지금 너무 이제 놀라운 캐스팅이라 다들 궁금해하실 거고 제목도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북극성, 이 상징적인 제목이라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김희영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 제목에 대한 소개와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은 일단 뭐 저희가 전에 크리에이터스 토크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뭐 별이죠. 빛나는 별이라서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 있기도 한데 실제로는 이제 작품 안에서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그 물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 물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첫 주 방송 마지막 개인 3부, 첫 주의 마지막 개인 3부 엔딩 씬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어찌됐든 이제 지난 2년 동안 작품 열심히 준비해서 또 정말 훌륭한 스태프 배우분들과 함께 촬영 열심히 한 작품이거든요. 모쪼록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모든 회가 다 궁금하지만 3부 엔딩 씬을 특히나 주의 깊게 네.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감독님의 소개를 들으니까 작품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셨을 텐데요. 이제 북극성 인물들을 한 분씩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영상 함께 보신 후에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와우, 네. 캐릭터 영상, 북극성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 배우분들의 열연이 만들어낸 그게 긴장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긴장감을 만들어주신 배우분들 캐릭터 하나하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출연하는 작품마다 정말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온 올타임 레전드죠. 전지현 씨가 돌아왔습니다. 자, 영상 보고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동안 봐왔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문주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이 작품 선택한 이유도 좀 여쭐게요. 무엇보다도 김희원 감독님과 정석연 작가님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배우로서 굉장히 욕심이 났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동원 씨하고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촬영을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네. 네, 그래서 유엔 대사인 서문주는 어떤 사건에 이제 개입이 되면서 그 사건을 파헤치는 인물이고요. 조용하지만 친화적이면서 단단하면서도 굉장히 대담한 그런 행동력을 가진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이번에 또 우리 또 전지현 씨의 연기 변신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김희영 감독님, 저희가 입수한 그 자료에 따르면 소식에 따르면 북극성이 기획되기 전부터 우리 그 정석영 작가님과 어느 작품을 하고 싶나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파워풀한 여성이 나오는 작품을 하고 싶고 그 여성은 전지현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게 아마 대한민국 감독님들이 작품에 파워풀한 여성이 나오면
전지현 배우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배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이제 오랜 시간 감독님들 캐스팅 리스트에 항상 1번에 계신 배우시고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볼까요? 이랬는데 여쭤보자마자 바로 만나자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개 탔다 그랬죠 그때. 네. 좀 놀라셨겠어요. 좀 천천히 연락 올 줄 알았는데 바로 연락이 와서. 바로 예, 바로 지체 없이 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결정을 해주셨는데 강동원 씨는 사실 누군가를 지키는 그런 인물인데 누군가를 지켜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동원이 지켜준다면 내가 위험에 처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예. 어제 강동원 씨, 백산호는 문주를 지켜야 하는 임무를 가진 캐릭터인데 두 분의 이제 관계성이 좀 이렇게 변화될수록 인물의 성격도 인물의 또 깊이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뒀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산호는 세계적인 용병 그룹의 에이스로 알려진 그런 인물인데 국적도 좀 불명확하고 정체도 불명확한 그런 특수요원인데 우연히 서문주를 구하게 되면서 서문주를 이 여자를 지켜야겠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지켜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 두 분의 관계성이 변하면서 산호 역시 조금씩 변화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산호는 굉장히 외로운 인물이기도 하고요. 고민이 많은 그런 캐릭터인데 전지현 씨가 맡은 서문주 역할을 만나면서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이 여자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 인물이죠. 네. 여러분 강동원 씨가 물불을 안 가린대요. 네, 자 강동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액션 아닙니까? 우리 허명현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 이번 그 북극성에서의 강동원 씨 액션 어떤 점을 좀 저희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동원 배우 저랑 많은 작품을 같이 했었는데 하셨죠, 예. 제가 했던 배우분들 중에 보니까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같이 작품을 했었는데 일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원 배우가 피지컬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작을 해도 다른 배우들이 보여줄 수 없는 그 멋이 좀 더 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공개가 되면 직접 확인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인 거죠. 북극성 좋습니다. 사실 그 캐스팅이 공개되고 나서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가 들썩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우리가 기다려왔던 최애 조합이죠. 전지현과 강동원, 강동원과 전지현이 드디어 만났는데 이 두 배우의 만남을 처음으로 화면에 담은 김희연 감독님 어떠셨나요? 너무 행복하죠. 감독이 진짜 매일 행복하고 제가 이렇게 연출적으로 저도 이제 아름다운 화면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걸 제가 굳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배우분들이 워낙 아름다우시다 보니까 이게 강인하면서도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 작품은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너무 좋았고 두 분이 워낙 장신이시다 보니까 미술 감독님하고 천장도 너무 낮으면 되게 낮아 보이더라고요 세트가. 그래가지고 진짜 조금씩 층고를 높여야 될 정도로 두 번 쓰시면은 되게 작은 집 같아가지고 조금 높이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네. 진짜 그 층고를 바꾼 조합인데 두 분께도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진짜 처음 만나셨어요. 어떠셨나요, 지현 씨? 일단은 제가 강동원 씨의 오래된 팬이거든요. 진짜.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이곳에서 고백을 네. 그래서 정말 강동원 씨하고 정말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진짜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사실 저는 강동원 씨의 이 피겨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동원 씨라는 그 사람을 알게 되니까 사실 더 좋아지고 더 팬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동원 씨가 산호 역할을 해주셔서 문주로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났었던 것 같아요. 강동원 씨는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작품 찍으면서 진짜 지현 씨의 그
정말 매력에 흠뻑 빠져서 촬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늘 현장에서 지현 씨가 정말 너무 즐거운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되게 그것 때문에 되게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고 진짜 이 사람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촬영 내내. 두 분이 참 촬영하면서 더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반하게 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미숙 씨와 김혜숙 씨도 참 흐뭇하게 두 분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미숙 씨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워낙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셨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드는 영향력이 있는 임옥선 역을 맡으셨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네, 아썸 해운이라는 그 물류 해운 항만 물류 회사의 기업의 회장이고 작년에 찍었었거든요. 네? 그 새로 하는 기분인 것 같아서요. 회장이면서 그 자기 아들을 아썸 해운 맞잖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그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 야심 있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떠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틀어지는 계기가 되는데 바로 그 노선을 변경해서 다른 쪽에 이제 그런 작전을 세우는 그런 이제 아주 그리고 한국 정계를 아주 뒤흔드는 네네 그런 역할이에요. 네. 뭔가 저랑은 좀 엄청난 틀린 것 같아요.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 사실 북극성 출연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제가 이 역할을 이 캐릭터에 대한 소화를 어떻게 해내야 될까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캐릭터의 어떤 그런 저기는 성격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이거를 그냥 한순간 한순간 딱딱 집약되게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감독님 덕분 감독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조금 새로운 그 좀 면모를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 자신도 제 역할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또 감독님과 눈물의 여왕에서 또 호흡을 맞추셨는데 이번에 더 깊어진 호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 사랑꾼으로 첫사랑의 마음을 훔치다가 또 훔치다가 이제는 젊은이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변신한 박해준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몇 번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장준익은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니죠? 네. 진짜 무서웠어요. 지금 진짜 무서워. 자, 놀랬죠. 장준익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여자의 남편이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후보인데 그 안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미스터리한 인물이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모두의 여심을 사로잡다가 이제 젊은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비결이 뭡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영상들과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사람 대중의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는 이런 것들이 어떤 매력이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좋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본인이 얘기하기는 좀 쑥스러울 수 있는데 이 참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눈이 참 좋은 배우시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너무나 궁금하고 네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또 급하신 분은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특히나 모두의 마음만 사로잡은 게 아니라 전지현 씨까지 사로잡았다고요. 제가 소문에 의하면 말이죠. 전지현 씨가 그 촬영 중에 박해준 씨만 마주하면 잘생겼다 그렇게 잘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사실입니까? 네. 근데 너무 정말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잘생기셨죠. 예. 근데
저렇게 표정이 항상 당연하게 좀 표정을 지으셔가지고 네, 듣는 말이다. 사양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도 사양을 아, 부정을 안 하시는 부정을 안 하셔가지고 어색해서 그렇게. 아니,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진짜 박해준 씨를 볼 때마다 선배님을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대신 오늘도 너무 잘생기셨네요 선배님이라고 인사하고 근데 워낙 또 인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좋으시죠? 제가 정말 뭐 편안하게 정말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전지현 씨 산호도 있고 준익이도 있고 이쪽을 보면 박해준 씨고 이쪽을 보면 강동원 씨고 환경이 정말 좋았네요. 네, 정말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봐도 행복한 촬영장이었습니다. 그 촬영 현장에서 눈을 감은 적이 없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약간 좀 쑥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많이 쑥스럽고 전지현 씨가 현장에서 사실은 그 배우들이나 사람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왜 워낙에. 이제 하는 얘기다 싶었는데 진심이었다니 참. 아, 이거 뭐 어쨌든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은 정말 전지현 씨야말로 정말 압도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두 분 죄송한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예, 예. 경림 선배님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우리 또 김용 감독님께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죄송합니다. 저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자, 자중을 압도하는 대체불가 배우죠. 김혜숙 씨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다. 네, 제가 맡은 그 최경신, 네, 최경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유연한 카리스마와 함께 또 아주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고 정확한 정치 소신을 갖고 있어서 그 소신대로 그 국제 외교와 함께 국내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섭외가 왔을 때 너무 설렜고 한편으로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좀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걱정도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함께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을 그려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대본을 읽어보면서 와 정석영 작가님께서 너무 멋진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고 또 평소에 제가 김혜원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 항상 감독님하고 함께 하면서 무사히 촬영을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을 믿고 촬영에 임하셨는데 사실 그 우리 전지현 씨와 강동원 씨만큼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십니다. 전 국민이 기억하는 캐릭터죠, 여러분. 예니꼴과 씹덩거미 북극성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회를 하셨어요. 그땐 두 분이 사기꾼이셨는데 네. 이번에 굉장히 정의롭게 만나셨는데 다시 만난 소감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정말 사기꾼으로 서로 만났다가 대한민국을 쥐락하는 정치인으로 서로 만났어서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배우로서 전지현 씨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전지현 씨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남이어서 너무 기뻤고 아무래도 또 이렇게 서로의 그런 좀 끈끈한 정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지현 씨하고 하는 그 촬영 매신이 좀 시너지 효과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또 하나면에 나오면 많은 분들이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정말 묵직한 존재감을 선사하는 배우죠. 유재명 씨.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그게 긴장감을 책임지시는 인물인데 유은아 어떤 인물입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에 대한 끈을 놓고 있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하고 국제 정세에 총력을 다하는 아주 사명감과 애국심이 투철한 그런 국가정보원장 역할입니다. 네. 사명감이 투철한 인물인데 그 익명의 배우로부터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촬영 중에 유재명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상희야, 우리는 지금 셰익스피어의 대본을 들고 익명입니다. 익명. 예. 상희야, 우리는 지금 셰익스피어의 이 대본을 들고 김희영과 허명행의
작품을 함께 찍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였나요? 예, 뭐 직업이 배우인지라 대본을 읽는 것이 저희들의 루틴인데 대본을 펼치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뭐 스케일과 스펙타클과 거기에 사랑과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언어의 세계로 확 빠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을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감독님이 이 작품을 왜 하시려고 하시지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나 큰 부담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 근데 여지없이 김희영 감독님은 잘 작품을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희영 감독님과 허명양 감독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게 또 많은 분들이 좀 기대 포인트이기도 하죠. 자, 오정세 씨는 진짜 최근에 희대의 악역 연기로 국민들을 덜덜 떨게 만들으셨는데 이번에 북극성에서는 장준상 역할을 맡았거든요. 이번에 어떤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인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번에 만난 준상이라는 인물은 올해 검사상을 수상할 정도로 유능한 검사이지만 어렸을 적부터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형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예. 그 형이 바로 박해준 씨죠? 예. 네. 자, 지금 박해준 씨와 오정세 씨가 이제 형제로 나오시는데 그 어머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 어머니. 이렇게 정말 훌륭한 아들들을 두셨어요. 촬영 현장에서 어떠셨나요?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박해준 씨는 저희가 한참 찍었을 때보다 그 이후에 굉장히 유명해, 더 막 이렇게 그 폭삭소가수다 거기에서 진짜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거를 잘 알아봤다, 진주를 막 그런 미리 알아봤다. 네, 얘기도 했었고 그게 제 아들 역이었었고 나오니까 더더욱 그랬고 오정세 씨는 제가 연기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초반보다 후반이 훨씬 연기가 많이 늘었다고. 오늘 칭찬받으셨어요. 연기 많이 좋아졌다고.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진심이었다고요. 아까 진짜로 네. 칭찬해 주셨어요. 연기. 진심으로. 예. 후반 연기를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정세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그랬더니 아버지 역할 하세요. 아버지 역할. 자기가 아빠 할 거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 두 아들 덕분에 굉장히 행복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가 좋았어요. 북극성을 봐야 할 이유가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이민숙 씨가 뒤로 갈수록 연기가 는다고 합니다. 점점 좋아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꼭 끝까지 다 봐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어요. 너무 좋네요 정말. 두 분은 또 다시 만났어요. 이번 작품에서 어떠셨어요 박해준 씨? 오정세 씨와 다시 형제로 만났는데. 사실 극 중에서 많이 현장에 그렇게 같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자주 뵀는데 늘 같이 이렇게 하는 씬들이 없어가지고 늘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어색하게 저를 이렇게 얼굴만 멀뚱을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 동네도 사실 좀 그렇게 멀지 않게 가깝더라고요 집이. 근데도 이럴 때만 보고 있는 그런. 네. 오늘도 지금 약간 어색해 보이는데 이게 뭐 전혀 미리 준비가 안 됐던 건데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형제 포옹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옹. 자, 두 분 자리에 일어나서요? 네, 일어나서. 제가 불리한데.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일어나서 두 분 극적으로 포옹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작품에선 덜 어색해지길 바라면서. 자, 이제 매 순간 진심을 담아서 연기하는 배우죠. 우리 이상희 씨. 이번에 여미지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요. 네, 저는 문주의 충직한 보좌관이었고요. 그리고 서문주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그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아니, 전 놀랐던 게 이번에 그 보좌관 연기를 위해서 그 우리나라 헌법을 필사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게 그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한번 그런 디렉션을 주셨는데 문주의
동지이자 동료로서 보좌관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주가 그리는 이상향을 저도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데 좀 구체적으로 갖고 싶어 할 쯤에 이렇게 곁에서 누가 우리나라 헌법이 참 좋다 한번 읽어봐라 해서 이렇게 써본 적 있어요. 이야, 진짜 감독님들 입장에서 너무 지금 박수를 치고 계신데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주종혁 씨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번에 예. 경호실장 역할을 맡으셨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하고 믿음직한 경호실장 역할인데 일단 박창이 어떤 인물인가요? 우선 저도 무언가 필사를 하고 싶었는데 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가지고 네. 예, 창희는 우선 문주의 대통령 후보의 어떤 피격 사건 이후에 이제 문주의 경호를 맡게 되고요. 그러다 와중에 이제 출신도 국적도 뭔가 출처도 불분명한 이제 산호가 경호실장 팀장으로 들어오면서 되게 경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자, 지금 이상희 씨가 필사를 하셨다면 이 경호실장 역할을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실제 대통령 경호 팀장님을 만나서 예, 이제 어떤 걸음걸이나 좀 서 있을 때 자세나 이렇게 문 열어줄 때 어떤 사주 경계를 하는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연습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쩐지 아까 단체 촬영할 때도 이 느낌이 달랐어요. 진짜요? 예. 까먹었는데요. 네. 자, 아쉽게도 네.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진짜 오늘 죄송합니다. 김희영 감독님께서 사과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아쉽게 강동원 씨하고 감독님들 중에 한 분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강동원 씨는 이번에 그동안 영화에 집중해 오시다가 거의 20년 만에 드라마를 선택하셨는데 그 계기가 궁금하고요.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촬영 과정이 힘들진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감독님께는 이게 성당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게 주인공들이 처음 만나는 장소로 활용이 되는데 로케이션을 따로 찾지 않고 세트장을 활용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이 작품과 어떻게 어울리게 완성해 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강동원 씨 정말 드라마 시리즈를 통해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 선택한 이유와 긴 호흡이 좀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질문 주셨어요. 전지현 씨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오늘 뭐 중대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두 분은 계속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네네. 기자님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지현 씨랑 희한하게 못 만났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진짜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긴 호흡이 예전에는 사실 뭐 영화 찍을 때도 8개월씩 찍고 이랬던 작품들이 많았어가지고요. 그거는 별로 힘들거나 이런 점은 없었습니다. 그냥 다만 하루에 찍을 분량이 좀 더 많다, 뭐 그 정도 차이. 연기 준비하거나 이런 거는 뭐 다 똑같았던 그런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20년 만에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는 전지현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우리 감독님 이 로케이션에 관한 질문 주셨어요. 이 성당에 관련된 세트를 지은 이유 그리고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지. 네네, 그 성당 이제 저희가 작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첫 회에 제일 큰 시퀀스고 중간에 또 잠깐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로케이션 고려를 해서 많이 알아봤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찍은 내용 자체가 아주 많은 우리 이제 보조 출연하시는 또 분들도 들어오셔야 되고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성당이 이제 실제 성당들은 저희가 촬영하면서 피해를 끼칠 우려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절대 이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로케이션에서 너무 이렇게 좀 축소해서 찍기에는 또 큰 씬들을 운반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트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 이제 공간 만들면서는 성당 이제 저희가 국내 사실 성당들도 좋은 성당 이제 아주 아름다운 성당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디테일들 보시면 되게 아름다운 곳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작품에서 아까 미술 감독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컬러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녹이고 대신 저희가 이제 그 천장부까지는 다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VFX로 디자인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자, 지금 앞쪽에 계셨습니다. 여기 하얀색 의상을 입으신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카이데일리 이유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께 먼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작품이 이제 외교, 안보, 첩보, 정치, 음모론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제 한국적 감수성과 동시에 글로벌 시청자들에게도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으셨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듣고 싶고 또 강동원 배우님과 전지현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번 작품에서 이제 액션과 감정 연기를 모두 소화를 하셔가지고 액션의 냉철함과 멜로의 따뜻함을 동시에 표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그리고 특히 강동원 배우님께는 그 이번 작품에서 이제 배우이자 프로듀서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두 역할을 같이 소화하신 소감, 경험 듣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외교, 안보, 첩보의 음모까지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인데 이거 사실 작가님께 여쭤봐야 더 정확히 들을 수는 있겠지만 북극성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보편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질문 주셨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 뉴스 같은 걸 볼 때 왜 세계 뉴스, 경제 뉴스 막 나오면 어렸을 때는 별로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랑 가까운 뉴스만 자꾸 찾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저것들이 결국에는 큰 파도를 타고 나한테 결국은 다가오게 되어 있구나 이런 게 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굳이 뭐 한국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에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정서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정서는 이제 사랑에 대한 것 그다음에 또 뭐 실망에 대한 것, 절망에 대한 것, 희망에 대한 것 이런 아주 이제 인간이 살면서 가지는 아주 보편적인 정서들이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한국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와닿으실 수도 있지만 글로벌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때 아주 공통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정서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아까 음악 감독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음악적인 부분이나 저희가 사운드 디자인 할 때도 그런 거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그런 거 위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두 배우분께 질문 주셨죠. 사실 액션도 있고 또 감정 연기도 선보여줬어야 되는데 여러 이제 다양한 감정들을 선보이고 거기에 또 액션까지 선보였을 때 어떠셨는지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전지현 씨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문주 역할은 사실 액션씬이 많이 있다기보다도 보호받는 이제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산호에 많이 이제 기대서 가는 편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몰아치다 보니까 그런 다채로운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여러 가지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전지현 씨의 그 기존에 봤던 작품과는 목소리 톤부터 다른 그런 캐릭터가 탄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액션을 또 함께 해야 했던 강동원 씨는 어떠셨나요? 산호는 육체적으로는 뭐 강한 인물이긴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뭐 외롭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강인한 인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문주의 그 단단함에 그리고 어떤 자유와 다른 그런 강인함에 문주를 따라서 이 사건들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문주를 돕고 산호는 문주를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기와 굉장히 다른 너무나 소중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약간 했는데 너무 외로운 인물이다 보니까 아주 약간의 집착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무조건 모든 걸 버리고 이 사람을 지켜내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단 하나였던 건데 아까 허명현 감독님께서도 액션을 기대해달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액션은 그 둘의 관계가 진행이 되면서 액션에도 감정이 계속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처음에 이제 산호는 액션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액션을 할 때 처음엔 굉장히 차가운 액션이었다라고 한다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문주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문주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더 들어가 있는 액션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주셨죠. 이번에 그 연기 배우뿐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로서도 함께 하셨는데 소감 좀 여쭐게요. 뭐 제가 뭐 큰 일을 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냥 뭐 이래저래 도움이 되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네. 늘 이렇게 약간 무던하게 얘기를 해요. 이래저래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라고. 예, 아주 이래저래 진짜 많이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영어는 제가 담당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항상 여기 배우들 계시면 이렇게 쓱 배우를 앞으로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말을 잘 못해야죠, 영어를. 외국 배우분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진짜 많이 사주셨어요? 네. 그게 또 얼마나 작품에 큰 도움이 됐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국 배우들 지금 이제 저희가 예고에 잠깐씩 아까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이제 좋은 미국의 정말 그 기라성 같은 배우들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또 오셔서 이제 저희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강동원 배우한테 많이 부탁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드리는 일들을 했었죠. 좋습니다. 우리 또 외국 배우들이 또 이 작품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는 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런 가교 역할을 또 강동원 배우가 해줬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지금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전에 마이크 받으시죠. 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마이크를 지금 어느 쪽에 가 있을까요? 네, 오른쪽이 지금 먼저 가 있을까요? 자, 기자님 마이크 받으신 기자님이 어느 쪽에 계십니까? 예, 오른쪽 먼저. 네. 지금 마이크가 2개라 지금 그러면 왼쪽에 기자님 먼저. 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좀 얘기를 하셨는데 감독님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위기라는 무겁고 진지한 어떤 그런 이야기하고 약간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정치 스릴러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보디가드 영화 보디가드 같은 약간 로맨스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는 영화 이 시리즈여야 될 텐데 제가 3화까지 보니까 서정적인 분위기가 좀 있고 이제 서사와 캐릭터를 좀 차곡차곡 쌓아가는 좀 빌드업 과정인 것 같아요. 3화까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의 시선을 좀 꽉 잡아둘 수 있는 마지막 9화까지의 어떤 매력적인 서사라든지 액션이라든지 서스펜스 연출 이런 부분의 킥을 좀 어떻게 설계하고 좀 구성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리즈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좀 빌드업하는 과정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4주 동안 공개하는데요. 이제 보신 3부 그 다음 주에 이제 4부, 5부, 그 다음에 6부, 7부, 그 다음에 이제 8부, 9부 이렇게 해서 이제 2회씩 나가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끄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보신 3부까지는 이제 우리가 인물들이 어디에 있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 것이면 이 백그라운드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 이것들을 이제 좀 그 드라마틱하게 전달을 드렸다면 4부, 5부부터는 9부작이다 보니까 이야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심지어 5부 같은 경우는 1씬에서 일어났던 일이 엔딩씬쯤 되면은 거의 몇 년 전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중간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건들이 생겨요. 이제 스케일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4부, 5부부터는 엄청난 악셀을 밟는 속도로 이제 저희가 그다음에 시퀀스도 좀 큰 규모의 시퀀스들이 4, 5부부터는 매회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 7부, 8, 9부 가면서는 이제 여기에서 생긴 감정적인 부분들, 우리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생긴 감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비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그 비밀이 매주 하나씩 큰 비밀들을 오픈드리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 엔딩 회차 보시면 저희 이제 공중파를 많이 했다 보니까 공중파에서 어쨌든 그 주 엔딩 보시면 그 다음 주를 꼭 보시게끔 해야 된다는 게 룰처럼 제가 마음속에 좀 있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 편집이나 이제 구성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엔딩 맛집으로서 예, 다음 주를 기다리지 않을 영업이 수 계속 없는 될지는 잘 맛집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네, 그 우리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주연 배우이신 전지현 씨와 강동원 씨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께서 나오는 그 주요 서사가 멜로다 보니까 두 분의 그 어른 멜로가 어떤 식으로 풀어질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케미를 보여줄 것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멜로가 드러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누가 봐도 두 분의 원탑 드라마인데 강동원 씨가 그리고 강동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강동원 씨의 비중이 적은 건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의 반응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 오늘 뭐 다른 남성분들 다들 너무 멋있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그렇게 가족들의 반응 같은 거는 괜찮으신지 약간 우려도 돼서. 우려될 정도입니까? 네,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그 로맨스 장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없으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번에 어른 멜로 호흡 어떠셨는지, 기대도 좋을런지 전지현 씨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문주와 산호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이제 인물인데 서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거에 끌리면서 서로를 마주보게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약간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재밌게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더 재밌게 봐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사실은 모니터를 하면서 서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어른 연기를 한 적이 있었나? 약간 이런 대화를 현장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화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뭐랄까 느조 같은 느낌? 느낌 좀 나 신조 안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약간 느조처럼 약간 화면이 그렇게 비춰지니까 너무 좋다. 네, 여러분 느조 커플 함께 이거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느조스로. 너무 느낌 좋은데 지금 강동원 씨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죠? 약간 동공이 흔들렸는데 예.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죠? 느낌 좋다, 너무 좋다. 네, 좋아요. 너무 좋다는. 다행이네요. 네. 네. 근데 확실히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연기하면서 어렸을 때 만약에 만났더라면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모니터 보면서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얘기는 그냥 좀 뭘 좀 아는 것 같다. 뭘 좀 아는 남녀가 뭐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 예전 같으면 진짜 잘 몰랐던 것들도 많았었고 했는데 이제는 좀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감정선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우리 느조 커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우리 강동원 씨 그리고 강동원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그거는 뭐 캐릭터에 맞게 그냥 그렇게 설정한 것 같고요. 네, 영화 영화 같은 시리즈죠. 보시면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또 강동원 씨의 이번에 또 변신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 이렇게 지금 호흡을 질문 주셨는데 북극성에는 이 두 분의 호흡만큼 각자의 관계성들이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 줄 것 같거든요. 오정세 씨 어떻습니까? 지금 두 분만큼이나 이 배우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긴장감을 팽팽하게, 전체적으로 호흡이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호흡이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저는 이 두 인물이 제일 흥미진진하고 이제 쫓아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또 두 분의 로맨스, 그리고 남남 브로맨스와 함께 여여 워맨스까지도 다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 북극성일 것 같은데, 이미숙 씨 이번에 또 호흡 어떠셨나요? 뭐 아들들과의 호흡도 그렇고 전지현 씨와의 호흡도 그렇고. 김희영 감독님이 하는 그 현장 분위기는 좀 독특해요. 네, 그래서 그 뭐라고 이렇게 불평을 내비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다들 현장을 나오고 싶어하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같이 어우러지는 느낌. 네, 그래서 항상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연기에 대한 그 저기 방향도 잡아주고 그래서 저는 오정세 빼곤 다 좋았어요. 연기 칭찬을 해주셨던 오정세 씨를 제외하고 예, 후반부까지 여러분 꼭 다 보셔야 되고요. 네, 지금 사실 이분들의 역할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의외로 그 내용보다 현장은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각자 맡은 모든 그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도 정말 즐겁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씬을 찍으면서 이렇게 즐거워도 될까 싶을 정도로 항상 현장의 웃음소리 끊이지 않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지만 정말 손발이 척척 막는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정말 행복한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현장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행복한 현장에서 만들어진 작품 북극성.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요. 좋은 다양한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북극성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예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와 함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좀 북극성을 시청하면 좋을지 합쳐서 좀 끝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종혁 씨부터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북극성은 어떤 각기 다른 인물들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이 인물들 간의 감정선을 좀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공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씨. 네, 저희 너무 즐겁게 찍었고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정세 씨. 저도 찍으면서 참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분명 그 기대를 넘는 어떤 좀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명 씨. 네, 이 작품에 참여한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작가님이 철저하게 현실을 고증한 작가님만의 아주 북극성만의 세계관을 보실 수 있을 것이며 또 감독님들의 섬세하면서도 과감한 연출력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배우분들의 아주 멋진 연기를 볼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혜준 씨. 네, 무엇보다 뭐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빨리 보고 싶고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시고 계신데 그 기대에 미치지 않게 볼거리가 참 많은 작품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 들어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약간 생일 잔치처럼 말씀을 해주면. 네. 자, 우리 김혜숙 씨, 뭐 더 말씀하시려고 그러셨나요? 예, 김혜숙 씨. 정말 북극성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셨던 것 같고 또 지금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정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만큼 정말 스펙타클하고 많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동원 씨. 네,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세계 관객이 아니지 시청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지현 씨. 네, 북극성은 입체적이고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 매력을 오롯이 다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숙 씨. 네, 저희 북극성은 기존의 그 한국 드라마는 물론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 하나하나, 크고 작은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서 진짜 근사한 드라마가 된 것 같은 그런 드라마이니까는요. 여러분들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영 감독님. 네, 뭐 제가 집에서 이렇게 TV 보려고 틀어도 이렇게 재밌고 볼 게 많은 세상에 저희 작품을 선택해서 몇 시간씩 봐주신다는 게
날이 가면 갈수록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을 보답드릴 방법이 항상 최고의 배우분들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스태프들 모셔서 일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려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디 부족한 점 있어도 예쁘게 봐주시고 마지막 주 마지막 회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현 감독님. 네, 기대 많이 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부국성이 되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북극성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은 오는 9월 10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3개 에피소드가 먼저 공개되고요. 이후에 매주 수요일마다 2개씩 에피소드 2개씩 총 9개 에피소드를 만나볼 수 있는 북극성 많은 사랑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저녁 7시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북극성의 밤 팬 쇼케이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